네, 국내외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도 올해 7월에는 코스피 지수가 3,300을 넘기기도 했습니다. 올 한 해 주식시장이 남긴 것은 무엇이고 또 내년 주식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안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일단 올 한 해 주식시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정말 어렵네요. 네,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데,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, 토이스토리 영화에 버즈라이티어가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. 네.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라는 대사가 있는데요. 네. 올해 시장은 아마 그거에 상당히 좀 부합하는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했고,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면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현상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, 네. 현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가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세상이 올 한 해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첫 질문을 너무 어려운 걸 드렸나 봐요. 토이스토리까지 이야기하실 줄은 몰랐는데. 자, 올 한 해 업종을 저희가 좀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 한 해 업종 업앤다운을 구분해 본다면 어떤 종목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뭐 업이라고 한다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올 때까지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주도를 했었고요. 네.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, 하반기 들어와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들 좀 시황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, 특히 뭐 NFT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상현실을 비롯한 뭐 아까 말씀드린 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, 이런 부분에 대한 갈망이 좀 만들어낸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왔었고요. 네. 그다음에 뭐 다운된 섹터라고 한다라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주, 전체적인 대형주들이 되겠습니다. 경기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섹터라고도 알려져 있는, 다들 아실 수 있는, 보통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은 건설, 조선, 뭐 해운, 기계,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. 정유화학 비롯해서. 그래서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좀 상당히 좀 다운된 흐름이었었고요.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했던 내수 소비주들, 이런 쪽 부분들이 다운된 섹터 쪽에서 계속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방금 언급해 주셨던 업종들 내년 흐름은 괜찮을까요? 어떨까요? 일단 지금 내년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뭐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코로나를 거의 뭐 인식을 못하는 수준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까요?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져서 나간다라면은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해를 봤던 섹터주들, 그런 업종들 쪽에서 좀 힘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. 뭐 물론 지금도 그런 섹터주들이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.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자율차라든지 뭐 그다음에 폴더블 폰 섹터라든지 뭐 이런 IT 기기 쪽들에서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네. 섹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. 이런 섹터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계속 발생하지 못했던 섹터들이었었는데 네. 좀 줄어들면은 내년에는 좀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해당 섹터주들의 연속성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경기가 어느 정도 좀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라면은 뭐 납폭과대 경기 민감주 섹터를 비롯해서 코로나 피해주들이었었던 뭐 항공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면세점 관련주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회복 시도, 특히 뭐 국내 이름 따지면 뭐 영화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. 그래서 일단 소비가 조금 위축돼서 피해를 봤던 섹터주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코로나가 좀 감소한다라면은 일정 부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한 주가 상승 시도,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네. 소비가 가장 뭐 필수 소비재보다는 선택 소비재, 이런 쪽들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IT, 이런 쪽들이 또 주도하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애증의 삼성전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뭐 내년 반도체에 이제 봄이 다시 올 거다. 삼성전자가 이대로 무너질 리가 없다. 이렇게 기대감이 벌써부터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. 내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 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
요새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8만 전자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상태인데요.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시안이 조금 봉쇄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랜드의 기지입니다. 글로벌적으로는 10% 이상의 비율을 삼성랜드가 담당하고 있는 시안 공장이 봉쇄가 된다라면은 삼성한테는 조금 불필요한 조금 어려운 시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뭐 반대로 얘기하면 랜드 가격이 더 올라가면서 그 부분이 상쇄할 수도 있겠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제대로 좀 돌아가서 물류가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항상 좀 시장에 빠져서 위기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좀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주가 자체는 좀 박스권 흐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하이닉스가 조금 더 자유로운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내년에 좀 메모리 시황에 대한 회복 이런 기대감 또 랜드 시황 회복 이런 기대감으로 본다라면은 뭐 삼성전자도 긍정적이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와 좀 더 그 하부권에 있는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섹터주들한테 기회가 좀 더 많이 돌아갈 것 같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좀 박스 흐름인데요. 지금 삼성전자는 큰 그림에서 보면 76,000원에서 82,000원 사이에 그 박스가 있는데요. 그걸 좀 돌파하는 상황이 좀 연출되어야지만 주가의 흐름이 좀 더 강하게 이어지지 않을까.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조금 올해보다 실적이 좀 좋을 것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역시 삼성전자는 좀 수급을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선상 안에서 계속적인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지만 삼성전자에 좀 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앞서 올해 좋았던 이 섹터 중에 언급해 주셨던 게 바로 2차 전지 소재 부분이었는데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나 배터리까지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좀 본다면 내년에 좀 모멘텀이 큰 업종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이미 각광받는 섹터주들은 전기차에 넘어서서 이제 자율차 쪽으로 넘어갔고요. 자율차 쪽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이 많이 깊은 상태고요. 뭐 물론 그동안 좀 기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실적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거품을 좀 걷어내는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라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유지되는 것도 괜찮은데요. 일단 내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율차, 완성차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만약에 끝난다라면은 아니면 줄어든다라면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. 올해 상당히 고생했었습니다. 차량용 반도체가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만들 수도 없었고 만들어서 팔 수도 없었고 또 원하는 사람들도 1년을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라면은 자동차 쪽하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차 섹터 이쪽 섹터 쪽에서 자동차 쪽들은 조금 더 기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을 정리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를 들자면 아마도 디커플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미국 증시랑 국내 증시랑 좀 따로 가는 현상 이런 것을 올 한 해 주식시장에서 저희가 좀 크게 볼 수 있었는데 올 한 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이어질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네, 올 한 해 좀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했죠. 동학개미 운동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서학개미 이렇게 뭐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.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유독 대형 IPO가 많았습니다. 대형 IPO가 많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자금들이 그쪽으로 좀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왔고요.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둔해지고 지수가 상승하기보다는 박스권 안에서 계속 순환매를 도는 현상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은 계속 답보 상태를 좀 이어갔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달러 강세를 기반으로 해서 또 특히 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은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을 많이 보였고요. 뭐 자금들이 계속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선진국 쪽으로 몰려드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강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IPO보다는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소각을 통해서 또 주가의 가치를 더 높이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이 좀 주도력을 갖고 움직였고요.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국내와 미국 증시의 좀 디커플링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근데 이런 부분도 변수로 내년에 작용할 것 같아요. 미연준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변수들이 내년에 또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고 이 부분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?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.
일단 뭐 테이퍼링 이슈는 시장에 영향을 거의 다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2번 정도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 속도감과 실질적으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시작됐을 때 시장의 좀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요. 지금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하고자 하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슈는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레입니다.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가 연착륙하고 또 좋아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연준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치로 계속 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어 있었던 상태다. 그래서 새로운 무슨 금리 인상 신호라든지 다른 뭐 경제의 큰 거시적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의 추세에서 뭐 미국 시장은 크게 좀 변하기보다는 좀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저희가 미국 시장 정리를 했으니까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. 아마 부장님 주변에도 이걸 부장님께 여쭤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뭐 요즘 미국 주식이랑 국내 주식 비교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뭐 딱 단적인 예를 들어서 순매수상에 5개 종목만 놓고 수익률을 비교하면 국내 주식 수익률은 한 평균 4% 정도 나면 미국 주식은 막 60%씩 나니까 이런 거 보면 동학개미들은 아 이제는 진짜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고 실제로 뭐 그런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요 말아요라고 좀 물어보기도 많이 할 것 같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,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직도 한국 주식하니 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요.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투자할 때 지금 시장의 선도적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면은 상당히 수익률이 좀 좋았습니다. 그리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, 시장의 리딩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었고 수익률도 좀 많이 챙겼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. 네. 반대로 국내로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주들이 상당히 부진했죠. 자동차라든지 그 외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 개인들이 좀 선호하는 대형주들이 좀 많이 약세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. 미국 시장 가서 중소형주 한번 해보시면은 뭐 국내 시장과는 정말 다른 뭐랄까요? 변동성이 엄청난 시장,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좀 다가설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일부 특정된 주도 종목만 보면은 상당히 좀 좋았던 시장이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에서 좀 다른 종목들을 잘못 매매했을 때는 손실도 많이 컸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 보면은 미국 시장 좀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좀 수익보다는 손실 쪽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. 그래서 최근에 한 11월, 12월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그런 현상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사놓으면 막 가는 현상들은 좀 이렇게 제한적이다.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요. 국내는 또 반대로 뭐 코스닥 시장에서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이런 쪽들만 매매하셨다라면은 뭐 미국 주식 60%는 뭐 저리가로 수익이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. 그래서 뭐 시장이 문제는 아니고 종목의 선택이 좀 문제였던 시장이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내년 전체는 사실 너무 범위가 넓고요. 내년 초, 그러니까 1월에서 3월까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고 좀 체크해야 되는 이벤트나 변수들 있다면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? 네, 사실은 뭐 내년 1월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는 큰 의사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사실 내년에 조금 시장에서 약간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모를 뭐 이제 전쟁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상반기 중에는 뭐 저희 이제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대선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또 정부의 큰 정책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지금 투자를 좀 약간 꺼리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런 대선과 누가 되는지에 따른 시장에서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의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. 공약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엇갈려서 그 관련주들의 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. 미국도 내년에 좀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는데요. 아까 말씀 주셨고 이제 드렸던 대로 테이퍼링 끝나는 부분과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상반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반기까지의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. 뭐 수치적인 부분들은 이미 다 이제 제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이제 돌발 변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겠고요.
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얼마나 어떻게 빨리 줄어들 수 있겠느냐, 또 치료제가 얼마나 좀 완벽할 수 있겠느냐,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전반적으로 또 변수가 많은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유안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.